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변에서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가서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은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 절대로 안 사겠다고, 또 무슨 사업하자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지금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몇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는 92년도에 호주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갔습니다. 그때 친구의 친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아름다운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을 보니까 책에는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케팅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이 싸고 좋아서 내가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더니 그 사람도 또 쓰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에게 또 싸고 좋다고 소개를 하니까 무한연쇄적으로 소개가 일어나서 커다란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소비자 집단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비 대신에, 신문 광고나 텔레비전 광고비 대신에 내가 구전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 광고비로 내한테 수당을 주더라.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물건인데 싸고 좋아서 내가 쓰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평판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요인은 어디가 있냐면은 제품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소위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값이 대체로 좀 비싸다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제품이 정말 싸고 정말 좋은가 하는 그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고 하면 싸고 좋아서 내가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싸고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했던 보통 사람들이 결국은 몇 년씩 죽고 살고 밤낮 없이 하다가 성공을 했으면은 그렇게 뭐 나무랄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년씩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그래서 못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또 속이 상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집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은 좀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으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책대로만 하면은 나무랄 것이 없는데, 정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마케팅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고 문제가 많은가 봤더니 책대로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책대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진짜 책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손을 털자. 그래서 그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책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자. 정말 좋은 생필품을 우리가 정말 싸게 팔아서 팔면서 소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경쟁 상대를
우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저희의 경쟁사로 생각지 않았어요. 저희가 경쟁 상대로 삼았던 것은 어디냐면은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형 마트, 그 다음에 TV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여기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해서 거기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아보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유서를 쓸 때 내 후대에서는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는 후손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유서를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 화장품 6종 세트, 누구나 다 쓰는 기초 세트, 그리고 해모힘이라는 건강식품 딱 두 종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40~50여 종으로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그거는 한참 후에 이제 늘린 그런 품목들이고, 초기에 조직 구축을 할 때는 이 두 품목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처음 저희 애터미가 만났을 때 한 달에 한 500박스 정도 팔고 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SBT의 김치봉 대표이사님에게 10만 세트 단위로 월 10만 개를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월 10만 개씩을 팔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월 500개를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계산을 해주면 500개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000세트를 한 번에 생산을 해서 월 500세트씩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생산 공장 돌리는 거예요. 그 공장이 잘 되겠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차피 망한다. 그럼 100% 망한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10만 세트를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은 단 몇 프로라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를 만나기 전에는 77만 원씩, 물론 60포에 77만 원씩 팔리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수는 그때보다 조금 적습니다만은 54포 76,500원에 저희가 지금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54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30포였어요. 30포에 76,500원이면은 60포에 77만 원에 파는 것의 5분의 1 가격에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월급쟁이 생활 17년 했던 분야가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1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수건 어떻게 짜냐고 하면은요, 탈수기 넣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업체가 자동차 모기업에 납품을 할 때 얼마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기업에서 원가를 계산을 하러 나옵니다. 자, 제품의 무게를, 재료비 계산은 전자적으로 가지고 딱 달아요. 그리고 국제 표준 가격에 또 직접 사입한 가격을 대입을 시켜서 그람당 얼마 그러면은 몇 그램이니까 원재료비 얼마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작업을 하는 작업 공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기계 못하는 몇 마력이니까 전기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지, 전기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초시계를 가지고 와서 잽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 가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 시작 해가지고 초시계 딱 눌러요. 8초. 그럼 초당 얼마 해서 인건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진 3%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고 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업계에서 저는 17년 동안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자, 화장품 업계에 와보니까 어때요? 마른 수건이 아니고 물통에서 수건 꺼내면 물이 주르륵 흐르듯이 이게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왜?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말 원가, 제조 원가 포션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비 30% 붙어 있죠. 백화점 수수료 30%에서 40% 붙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생산하면 10만 원, 20만 원도 받는데 거기서 뭐 1,000원 아낀다고 해서 무슨 뭐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는 원가 절감이고 뭐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원가 절감 팀이 나옵니다. 그걸 RCD라고 그래요. RCD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RCD라는 것이 리즈너블 코스트 다운 해서 합리적인 원가 절감 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RCD 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RCD 팀이 이제 와가지고 이 합리적으로 자기네들 편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니김이 뒤지겠네. 죄송합니다.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욕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만큼 당했던 것을 이제 화장품 업계에다가 좀 퍼부어야 되겠죠. 이제 저희 SBT 콜마 그룹 같은 경우는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초대량 생산을 하고 철저하게 원가 관리를 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품질은 누구도 이상은 만들 수 없다. 이거를 절대 품질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상의 품질은 만들 수 없다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수준의 품질을 요구를 합니다. 가격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 없다. 이 이하로 팔다가는 지가 가랭이가 찢어져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현재 경쟁 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얼마씩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조금 더 낮으면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 가격이 다른 회사보다 싸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들도 우리가 싸게 나가면 점점 가격을 낮출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면 점점 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그래서 처음부터 원천봉쇄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잠재적인 경쟁자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것들마저도 누르고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진입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격.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이 절대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주특기가 사만화공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포병 사만화공이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전화선 까는 것이 제 군대에서 했던 주특기예요. 전화선을 깔려면 바닥에도 깔아야 되지만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전봇대에도 이렇게 가설을 합니다. 가설병이었어요. 그럼 이제 전봇대를 잘 올라가야 돼요. 나무 전봇대. 이 나무 전봇대를 카우라는 걸로 탁탁 찍고 올라가서 벨트 걸고 앉아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옛날 뭐 보셨을 거예요. 네? 저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걸 가장 빨리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목표를 제가 정했어요. 그때 보통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모자를 탁 걸어놓고 내려옵니다. 그 시합을 시켜요. 전봇대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보통 18초 정도, 뭐 빠른 사람이 15초 뭐 이랬어요.